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전에 그 3기 신도시 추진 내용 및 영향에 대해 가지고 제가 블로그에 일단 제가 썼던 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화면 녹화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저도 처음이라서 약간 좀 낯설긴 하네요. 그런데 얼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해서 KB금융그룹 금융규직 경영연구소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석한 내용을 보면서 뭐 제 생각, 감사스마의 생각을 포함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한번 오늘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KB 그 금융지주에서 3기 신도시 추진 내용 및 영향에 대해서 지금 책임연구원인 김지훈 님께서 지금 이 내용을 갖다 발표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이 신도시 발표 배경이 일단 최근 정부에서 서울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집값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내용을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해서 아무래도 집값을, 주택가격을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 실제적으로 3기 신도시를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1기, 2기 신도시는 영향을 받겠지만, 저는 이 3기 신도시가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긴 하지만 이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지난번 방송에도 말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그런 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이 지금 3기 신도시가 앞으로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이제 실시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이런 또 여러 가지의 또 문제점들이 뭐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지만, 저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부터 강남 3구 및 한강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실은 뭐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가 2018년 9월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3기 신도시를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작년에 이어서 올 5월 7일 날 지금 신도시 두 곳 창릉과 부천 대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여기 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3기 신도시 발표 배경이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 저는 지금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집을 공급하면 되는데 서울 주변, 특히 강남 주변 그린벨트를 개발하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에 Y라고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음, 우리가 서울에 지금 이제 30년이 되고 40년이 넘어가는 이런 노후화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 강북부터 시작해서 강남도 다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을, 뭐 강북은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고, 강남이라든지 일기 신도시는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을.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025년에서 2030년 정도가 되면 서울이라든지 일기 신도시가 멸실주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멀리 내다보고, 물론 서울의 집값을 안정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3기 신도시에 이런 주택 공급을 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표에서 지금 보시면 3기 신도시 뭐 사업 시행자라든지 지구명, 위치, 면적, 호수 뭐 지금 뭐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증가가 될 수 있고 뭐 감소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뭐 공공임대주택을 뭐 한 50%를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오늘 KB금융주주에서 일단 발표했던 신도시 배경에 대해서 일단 방송을 하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면 뭐 지금 3기 신도시만 지금 많이 지금 포커스를 잡고 있는데, 저는 이 중규모 택지 3,000세대 이상이라는 뭐 과천, 부천 역곡,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안산, 뭐 용인, 안산 신길 이런 데도 저는 3,0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호수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면적도 꽤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추진 방향 및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분석을 잘했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졌던 이유가, 물론 뭐 부동산 연구소이기 때문에 이제 경영연구소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연구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개인이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다라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단 방향 및 특징을 보면 기존 1기하고 2기 신도시 비해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가 선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뭐 누구든 지금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집중도를 분산시키고 주거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는 1기나 2기 신도시보다 물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입지를 지정을 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3기 신도시 입지가 물리적인 거리로 따졌을 때는 1기라든지 2기 신도시보다는 분명 좋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기존 1기, 2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가 선정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기에도 썼지만 뭐 1기나 2기 신도시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삼성지구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삼송의 입지를 분석하면서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발표를 보면서 이런 제 생각에 맞았고, 물론 뭐 제가 3기 신도시가 어디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까지는 예측을 하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안쪽으로는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토부나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너지가 될 부분도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2기 신도시처럼 서울과의 접근성이 물리적인 거리가 좀 멀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차 접근성이 좀 20km가 넘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뭐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좀 불리한데,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지금 보면 20k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서울역이라든지 여의도, 뭐 수서역, 서울역 이런 데까지 거리 교통 시간을 따졌을 때도 뭐 15분에서 30분 이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는 광역철도 교통망과 BRT 등을 연계해서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인다라고 지금 연구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지금은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하남 교산이라든지 뭐 고양 창릉이라든지 부천 대장 이 보시면 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거의 안쪽하고 거의 그 바깥쪽에 거의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삼성역까지는 정말 물리적 거리가 정말 가까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GTX A 노선과 B 노선, C 노선을 갖다가 같이 했을 때 이 교통망과 뭐 이제 최근에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뭐 BRT, 뭐 지하철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버스 교통망, 간선 교통망까지 연계한다고 하면 서울 도심 접근성은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입주 시에 교통 불편이 없도록 교통대책 조기 추진을 목표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교통계획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뭐 2기 신도시처럼 아파트는 다 입주했는데 교통망이 불비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이번에 뭐 2기 신도시의 그런 좀 약간의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았는데 1기 신도시는 교통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광역교통망이 아주 완전 구축이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3기 신도시에만 이런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뭐 3기 신도시 뭐 입주민들이 아니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아니죠. 3기 신도시의 반대 지금 집회, 즉 다시 말해서 2기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정말 매 주마다 지금 3기 신도시 반대를 갖다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뭐 시위라든지 집회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2기 신도시와 연계가 될 수 있는 광역교통 체계가 구축이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2기 신도시와 연계가 될 수 있는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을 좀 해서, 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거를 뭐 2기 신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기 신도시라든지 3기 신도시 또 1기 신도시까지 같이 1, 2, 3기 신도시가 다 시너지가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또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교훈 교수님께서도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세 가지 제안을 갖다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제안들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1기와 2기 신도시가 같이, 그리고 3기 신도시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광역교통 체계가 정말 구축이 되어서 3기 신도시가 들어왔으면 하는 정말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BRT 잘 모르시죠? 저도 이제 BRT는 처음 접한 겁니다. 버스 래피드 트랜시트라서 간선 급행 버스 체계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급행으로 운행하는 버스 교통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 체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편리한 환승시설을 통해서 지하철과 효율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버스 전용 차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선 신호를 받아서 도로교통의 정시성이 최대한 보장되기 때문에 땅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정말 그 지하철보다 어떻게 보면 BRT가 같이 뭐 GTX A라인이라든지 아니면 GTX 광역교통망과 또한 일반 지하철과 연계성이 되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서울 수도권은 예를 들어 서울 도심에 있지 않아도 정말 좀 예를 들어 서울 도심 주변에만 있어도 이런 뭐 광역교통망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네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강남이라든지 뭐 서울 중심에 살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직주 근접이라든지 또뭐 학군이라든지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심에 거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외곽에 교통이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으면서 생활 편의시설 갖춰져 있고 병원도 갖춰져 있고 학군도 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서울에 도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인서울을 갖다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계획이 실천이 돼야지만 가능하겠지만, 물론 언제까지 우리가 서울 도심에만 모든 사람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고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고요. 지금 남양주 왕숙 신도시와 고양 창릉 신도시는 GTS로 활용하여 도심 접근성을 개선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서부선과 GTX-A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강남과 도심 접근성을 높이겠다. 고양 창릉 신도시. 물론 제가 뭐 고양 삼성지구에 있고 또한 뭐 삼성지구 알림이로서 또 삼성벨트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남 교산이라든지 남양주 왕숙 그리고 부천 대장에 비해서 고양 창릉 신도시는 상당히 입지가 좋습니다. 입지가 좋은데 뭐 현재까지는 교통망이 안 좋기 때문에 뭐 가까이 자차 접근성은 좋겠지만 대중교통은 상당히 불비하거든요. 제가 고향 삼송에서 예를 들어서 합정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지금 뭐 한승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자차로 접근을 하게 되면 차만 안 막히면 20분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통망이 확충이 되게 되면
정말 서울 인접하고 물리적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정말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가장 큰 장점이 될 광역교통 체계에서 GTX 라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GTX A 라인하고 B 라인하고 C 라인 지금 있는데 A 라인은 지금 예타가 끝나서 지금 착공이 지금 이제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다고는 발표를 했고 국토부에 삽을 갖다가 지금 떴는지 안 떴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 뭐 올해 안에 뭐 GTX A 라인을 뭐 삽을 뜨겠다라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GTX C 라인은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B 라인은 아직 예타도 통과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가장 지금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그런 주택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일단은 먼저 GTX 라인이 A, B, C 라인이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고 예타가 통과돼야 되고 그리고 운행을 해야지만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뭐 남양주 신도시 계획도라든지 뭐 고양 창릉 신도시 교통 확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는 했어요. 근데 저는 가장 아쉬운 거는 발표에서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이게 아쉬운 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정말 구체적으로 그걸 잘 세워서 실시 가능한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뭐 실시 가능을 하려면 뭐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뭐 유관 기관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해 놓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뭐 이제 예산을 따야 되고 또 정부에서는 또 그런 관련된 그런 법들을 또 이제 바꿔 나가야 되고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 지금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계획은 뭐 2018년, 2019년, 20년, 뭐 내년, 내후년까지 토지 보상해서 2029년도까지 3기 신도시를 입주시키겠다. 28년도까지 입주시키겠다고 말씀은 하지만 저는 정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물음표를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인천 계양 신도시랑 부천 대장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이런 관련된 교통 확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천 계양 신도시라든지 부천 대장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지금 코멘트를 했는데 저는 인천 부천이라든지 부평은 서울 접근성이 그래도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근데 서울 서남부 접근성만 놓고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이런 부분도 좀 약간은 좀 실효성이 있을까? 좀 약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하남 교사는 물리적으로 정말 강남 지역하고는 정말 가깝습니다. 뭐 바로 뭐 하남 신도시라든지 하남 미사 신도시도 있고요. 하남 미사 강변, 한강 미사 강변 하남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강동구랑도 정말 가깝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도로교통 개선으로 도심 접근성을 높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3호선 연장도 뭐 가능성이 있고요. 도로교통 개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남 교산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이 또 옮겨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금 근데 현재 하남은 지금 지하철이 안 다니고 있거든요. 물론 올해 지금 다닌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 5호선도 연장이 안 돼 있고 9호선도 연장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빨리 뭐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 계획 및 향후 서울 도심 접근성에 대해서 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보면 철도교통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인천 계양은 없어요. 철도교통이. 부천 대장도 없고요. 지금 보면 하남은 3호선 연장이 2개역 신설이 있고요. 남양주 왕수군 GTX-B라든지 벨레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역 가장 많거든요. 철도교통 부분은. 고양 창릉은 서부선. 이 서부선도 지금 뭐 경전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뭐 두량인지 내량인지까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있고요.
도로교통망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도심 접근성을 갖다 놓고 지금 보면 GTX B라인으로 따져 놓고 보면 남양주 왕숙이 서울역이라든지 청량역이라든지 잠실이 뭐 그나마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 창릉도 여의도라든지 용산 강남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인천 계양이라든지 그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호선 연장으로 지금 되어 있고 부천 대장은 마곡이라든지 사당으로만 지금 도로로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인천 계양이라든지 부천 대장은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뭐 3기 신도시를 개발했던 뭐 발표를 했던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해 놓고 뭐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도 모두 다가 성공은 하진 못하겠구나. 예를 들어 가지고 5개 3기 신도시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구나. 또 강남의 접근성이 가까운 곳으로 또 몰릴 수밖에 없겠구나. 또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앞으로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예측은 해볼 수는 있거든요. 기존의 1기, 2기 신도시를 보면서 예측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예측도 해보시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 듣고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본인이 나라면 과연 이 3기 신도 중에서 어디를 갖다 선택할 것인가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도 간단하게 적었네요. 남양주 왕숙지구가 고양 창릉이 좋아 보인다고. 역시 뭐 물론 제가 이걸 한 달 전쯤에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저는 1기,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자족용지 규모가 확대되어 있다. 지금 3기 같은 경우에는 자족용지가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40% 지금 뭐 135만 제곱미터에 40%면 거의 한 70만에서 뭐 60만 정도, 60만에서 70만 사이가 지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규모고요. 부천 대장은 뭐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68만에 39%이기 때문에 좀 작고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140만 자족용지가 큰데 차지하는 자족용지 퍼센트는 12.3%, 하남 교산도 14.1%, 인천 계양이 좀 많네요. 거의 한 50% 정도, 45만 제곱미터가 지금 자족용지가 지금 일단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2기 신도시를 이렇게 표로 보시면 2기 신도시가 지금 자족용지가 많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도 이 표를 보니까 성남 판교 같은 경우 5%, 화성공탄도 10%, 지금 거의 5%에서 10% 미만이거든요. 뭐 어떤 데는 광교 같은 경우는 5%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기 신도시도 자족용지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자족용지로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2기 신도시에는 뭐가 있냐? 테크노밸리가 있더라고요. 테크노밸리가.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라든지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라든지 양주 테크노밸리 이런 테크노밸리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즉 다시 말해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말씀을 드리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66만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2기 신도시에서 지금 판교는 뭐 43.3만원에서 4.9% 차지하고 있는 거의 이 정도밖에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66만이면 엄청나게 지금 2기 신도시에 있는 택지 내보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이런 자족용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3기 신도시가 지금 자족용지를 갖다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3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이 자족용지를 어떤 식으로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뭐 세제 혜택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거를 기업을 유치를 할 건지 고민을 해서 3기 신도시에 자족용지가 반드시 들어가서 직주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가 되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코멘트를 했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자족용지 규모입니다. 또 자족용지 규모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실질적으로 자족용지에서 뭐 계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이제 실시가 되고 입주가 돼서 이곳에서 말 그대로 이제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내 직장 근처에 집으로 이사를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있는 뭐 그룹이라든지 중소기업들,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3기 신도시 자동용기로 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제가 이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로 좋은 신도시가 될 듯합니다. 정말 여기에서 말씀을 하네요.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자족기능을 강화해서 시너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자족기능을 갖다가 더해준다고 하면 굳이 서울에 있지 않고 3기 신도시로 다 모두들 옮겨올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등 교육 인프라 확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수소 충전소라든지 제로 에너지 타운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 미래를 향하는 그런 신도시 차원에서 이렇게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 도시를 갖다 목표로 한다. 뭐 지금 뭐 스마트 뭐 타운, 스마트 도시 그런 부분도 지금 일부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보시면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서울숲 2배 크기로 지금 또 도시숲도 지금 개발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뭐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할 계획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친환경 뭐 자립도시,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하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대장 신도시 계획을 보면 자족시설 39%, 마곡이라든지 부천, 대장, 계양, 테크노밸리를 벨트 개념으로 기업 벨트로 지금 묶겠다라는 또 생각을 갖고 있네요. 여기 보면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의 수용하고 부담을 낮은 지역을 선정했다. 기존 신도시보다 추진 계획이 빠른 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1기 신도시 사업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6년 4개월에서부터 거의 한 뭐 6년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빨랐어요. 근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막 지금도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거기 사업 기간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신도시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면 뭐 추진 계획이 빠른 편이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이거는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해놓은 거고 문재인 정부 지금 3년 차기 때문에 다음 정권까지 이게 연계가 돼야지 과연 정말 빨리 10년 안에 이게 이루어지지 그러지 않다고 하면 똑같이 2기 신도시처럼 딜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5개 신도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토지 보상이 빨리 진행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지자체 협조가 잘 되는 지역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겠지만 또 늦는 지역이라든지 빠른 지역이 또 서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일률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코멘트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텐데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을 할 건가. 또한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당근을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당근은 얼마나 어떻게 제공을 될 것인가. 3기 신도시가 신도시 발표지역 토지 수용을 하는데 걸림돌이 많지 않을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3기 신도시 추진 일정이 아마 올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나오게 되면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영향을 지금 KB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으로 수도권 전반 체계적 공급 계획에 따른 수급 불안은 해소가 되겠다. 뭐 일단 뭐 그런 부분은 지금 일부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뭐 빨라야 뭐 한 6, 7년이 지나야지 지금 이제 입주가 되는데 과연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집이 너무 노후화돼서 부숙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했을 때 과연 수급 불안이 해소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기고요. 정말 이 부분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영향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현재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정말 침체되어 있고, 또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뭐 갭 투자자들이 뭐 한꺼번에 이제 물량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 경매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정말 지금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수요자들은 정말 급급매 위주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다리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기다리자. 집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정말 정부 의도대로 정말 거래 없이 이렇게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수요, 정말 사고 싶은 사람들, 정말 이런 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위너인데 사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 시장으로 갈 듯한 거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3기 신도시가 내년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뭐 예를 들어 수도권의 시장에 영향을 갖겠지만, 3기 신도시가 내년에 안 들어와요. 또 10년 후에도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한 반대로 지금 서울에 있는 집이 노후화되고 또 수도권에 있는 내가 살고 싶어 있는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죠. 집값이 작년에 한 2억 3억씩 올랐어요. 서울에 있는 집값이. 근데 떨어져 있는 건 1억 떨어져 있어요. 근데 1억 떨어져 있는 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7억짜리가 5억이 되면 살까요? 안 산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떨어지는 집을 사질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3기 신도시가 이렇게 영향을 갖다가 끼쳤다고 수급 불안을 해소할 거라고 지금 국토부라든지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지켜보면 알겠지만 이런 조정이 올해 연말까지는 가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반대로 이런 시장이 끝나고 나면 또 한 번에 이제 폭등을 하지 않을까, 가격이 더 많이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제 생각이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반대로 지금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3기 신도시가 2017년 이후 주요 급등지인 강남과 마용성 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 그래 니네 그거 해라, 어차피 나는 서울에 집 가지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집을 갖다 싸게 내놓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내려가진 않겠다라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대량 공급으로 인해서 1기, 2기 신도시 가격이 하락에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반발을 계속 집회를 통해서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족 용기를 채울 기업 유치가 앞으로 국백해야 될 과제인데, 이런 부분이 과연 해결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계획으로만 끝나버리게 된다면 이 3기 신도시는 또 한 번의 2기 신도시처럼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지금 많이 산적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1기, 2기 신도시를 같이 연계성 있게 같이 좀 서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또 고민해서 2기 신도시랑 1기 신도시를 배제하고 3기 신도시만 가는 게 아니라 1기, 2기 신도시를 같이 포함해서 3기 신도시로 같이 광역교통망 체계를 갖다 확대를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듯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3기 신도시가 서울의 집값을 당장 잡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탄생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광역교통망 체계와 기업 유치가 된다는 과정하에 분명 입지를 놓고 본다면 3기 신도시는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입지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발표, 3기 신도시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은 있죠. 당연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미리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저는 감히 예측을 드리면 만약에 계획대로 광역교통망 체계라든지 1기, 2기 신도시랑 같이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교통망 체계가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분명 서울 수도권에 있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계획대로 정말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3년 문재인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음 정권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아예 3기 신도시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바꿔버린다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동산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계획을 갖다가 100% 신뢰하지 말아라. 그러나 계획을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도 부동산 현장에서 필드에서 10년 정도 있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계획되어 있는 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는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그 실시 계획이라든지 그걸 보면 이 계획대로 하겠다, 무조건 100% 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이라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가지고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적으로나 너무 시끄럽거든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라든지 이렇게 가격도 폭등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갭 투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금 분명 지금 맞는데 정부에서는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높다, 더 낮추겠다라고 지금 자꾸 시그널을 주는 거죠. 부동산으로 투자하지 말아라. 그런데 과연 이런 시그널이 언제까지 먹힐 것인가? 정말 3기 신도시가 정말 계획대로 정부의 의지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수도권 부동산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정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이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잖아요. 주. 우리가 잠을 갖다가 자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집이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물론 전세 사는 사람도 집이 있어야지 사는 거고요. 월세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 집 자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오늘 3기 시도시 추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포스팅을 한 달 전에 했어요. 한 달 전에 포스팅을 거의 진짜 한 달 전에 했던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제가 오늘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일명 화면 방송이라고 해서 일단 제 유튜브 방송에 이런 방송도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편집 없이 한번 그대로 한번 제가 이 방송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제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 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방송 들으시면서 유익하시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방송들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튜브에 제 방송 삼성지구 알림이의 감사 스마일 이야기 제가 삼성 고향 창릉 신도시가 발표가 해서 물론 제가 조금 더 컨텐츠가 좀 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제 방송을 재미나게 방송을 해보고 싶은데 재미나게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연구하고 제 생각들을 그리고 분석하면서 되도록이면 쉽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